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공과대학교라는 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이 입시 쪽에서, 약간씩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한전공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뭐, 최근에 이제 지역 인재 균형 선발부터 시작해서 입시 쪽에 어떤 게 약간의 화두가 있냐면, 야, 서울에 너무 몰린다. 지방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 공기업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야, 그 동네 학생들 좀 뽑아줘라. 라는 게 공기업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정도의 일환입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한전 있죠. 한국전력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근처에 세워지는 건데, 한전공대. 야, 이 단일 학과에서 좀 독특한 유명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한국의 MIT는 어디나 갖다 붙이는데 그런 컨셉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초반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왜? 광주에 그런 학교가 없느냐? 지스트라고 해서 기술원이 하나 있지요. 근데 왜 또 짓느냐? 또 만드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즉 내년 1학년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를 대상으로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이 학교 생깁니다. 뭐 적자인 한전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절차 다 무시하고 나라에서 지원해 줄 테니 이 학교 지어 그리고 학생 뽑아 이거죠. 보통 그런 학교가 생기면 몇 년 동안은 나라에서 굉장히 빵빵히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지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방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슬프게도 아직 정확한 입시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입시요강이 나와서 어떻게 사항이 있다면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볼 텐데 일단 교명 학교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영어로 켄텍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과 상위권은 수시카드가 11장이다 라고 제가 부제를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시 몇 장이죠? 카드가? 뭐 다 아시죠? 6장인데 6장. 즉 6군데를 쓸 수 있죠. 정시는요? 정시는 수능 보고 나서 성적에 맞춰서 가, 나, 다 3장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수시 6장, 정시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최적의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과, 그리고 내가 이과에서 수학과학이 좀 재능이 있고 그래도 내신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들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포항공대죠. 포항공대. 그리고 카이스트와 비슷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대전에 있죠.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무슨 기술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트 대학 또는 아이스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까만색 4개랑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포스텍이 기존에 있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죠. 그런데 이 켄텍이 여기 합류를 하면서 다 해서 6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공대는 제가 왜 색깔을 표시해놨냐면 사립대입니다. 사립대. 일단 여기 있는 학교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거의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들어가면 거의 무상교육에 가깝고 거기 성적이 조금만 괜찮다고 하면 학교에서 용돈도 주는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요즘 등록금 비싼 거 아시죠?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400만 원으로 훌쩍 넘어가고 500만 원이 다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해자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포항공대는 사립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뭐냐? 바로 수시 6장 카드 중에 한 장을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포항공대로 썼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교는 5장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켄텍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5개 아이스 대학과 켄텍까지는 무엇이냐? 이 학교를 쓰더라도 보너스 카드입니다. 즉 내가 6장의 수시 카드를 쓰고도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켄텍까지 원서를 따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정시가 아닌 수시로 뽑습니다. 정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이 좀 작은 편이고 대부분 과거 나온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수시로 많은 학생들을 뽑죠. 자, 그럼 여러분들 수시 납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다? 내가 카이스트를 갈까? 또는 서울대를 갈까? 연대를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점수가 나와도 혹시 모르니까 연고대를 쓴 상태에서 연대에 수시 붙으면 아무리 수능을 잘 봐서 심지어 만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서울대 정시 원서를 쓰지 못합니다. 무조건 재수 각이죠. 그러니까 납치당했다는 표현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붙었어. 수시로 이 학교를 붙었습니다만 대학교가 아닙니다. 즉 대학 교육을 나온 것처럼 인정을 해주지만 정식으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자, 내가 카이스트 붙었는데 수능을 겁나 잘 봤어. 그러면 딴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정시로. 보너스 카드죠. 그 학교가 무려 5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과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몇 장까지 쓸 수 있다? 수시를 11장까지. 물론 원서비 겁나 들죠. 여기 6개, 11장 다 쓰면 한 돈 100만 원 들어갑니다. 원서비만. 하지만 평생 한 번인 입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늘려가지고 확률을 높인다라는 찬스라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학교 이제 특징.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한전이 설립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5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몇 명 규모로 뽑는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얘기고, 러프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학부생으로 1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명 정도를 수시로만 뽑습니다. 그것도 학종으로 뽑는 데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다 필요 없어. 수능도 안 보고 내신도 안 보고 애들 모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을 좀 해서 종합전형으로만 100% 뽑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게 달렸습니다. 야, 비리가 심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단점만 보고 학교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에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지원 정말 빵빵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려면 학생도 좋아야 되지만 교수진도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교수들을 초빙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요강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이런 걸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는 진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학생들 기숙사와 수업료 전액 면제가 됩니다. 엄청나죠.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 공과부의 단일 체제 100명 뽑으니까 그냥 과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학기, 2학기 시스템이 아니라 또는 몇 학점 시스템이 아니라 전부 다 정해진 수업이 없이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하겠다. 우리가 능력 개발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의 좋은 슬로건을 내놓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중간 기말고사도 없이 토론 과제 발표식 프로젝트로 학점을 매긴다는 얘기고 2학기제도 탈피하고 4, 6주 집중 프로그램 컨셉으로 한다고 하고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실현되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등록금을 내긴 할 겁니다. 명목상으로 등록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는 공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자, 지스트라는 학교 있습니다. 왜 지스트를 언급했냐면 근처에 있습니다. 한전공대 나주.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이 기술원 중에 전남 쪽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기본 장학금이 있는데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금 있습니다. 제가 공짜라고 말했지만 서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3만 5천 원 등록금이 돼 있습니다. 공짜라면. 하지만 등록금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국비장학금. 나라에서 기본 장학금을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206만 5천 원을 줍니다. 260만 5천 원. 그러니까 360만 원 퉁쳐놓고 260만 장학금 주고 아직 100만 원 남았죠. 뭐냐면 급식 보조비. 밥은 공짜로 먹여주마. 60만 원 주고 학자금에서 17만 원을 가지고 24만 5천 원입니다. 대학교 한 학교 등록금이 24만 5천 원.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싸죠. 요즘 다 무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장학금들이 줄줄줄줄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꼬레비만 하지 않으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 이런 학교들처럼 명목상의 등록금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 혜택으로 인해서 거의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입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확정 100%, 수능 내신 자소서 필요 없고 토론과 프로젝트 능력으로 선발할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은 이 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려사항이 있었죠. 학생 저렇게 해서 제대로 뽑을 수 있겠냐, 첫 번째. 두 번째, 야, 적자만을 한전에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나라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니 재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하죠. 자, 그 학교 좋다, 나쁘다. 요즘에 뭘로 많이 따지죠. 그쵸. 그 학교 나오면 취업 잘 되라고 하지만, 자, 이 학교가 원래 전신이 한전공대였습니다. 한전에서 약간 이제 운영하는 학교처럼 보이는데, 이 나주에 있는 한전 그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학교로 유명한 학과가 바로 전남대학교에 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전 입사의 프리패스를 발행해주는 과다라고 할 정도로 입결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과를 다 씹어먹을 만큼 높습니다. 거기 가면 웬만하면 한전 뽑아준다 이런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광주에 지스트 아까 등록금 장학금 제가 설명을 했던 기술원이 있고 거기에 한전공대 다시 말해서 켄텍이라는 학교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유명한 전기과도 있었고 기술원도 있는데 또 짓는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학교의 이 정체성 이걸 좀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많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대학교를 만들었죠. 그 분명히 여러모로 학교를 키워야 되는 약간의 의무감이 있죠. 어디서? 나라나 지방자치에서. 그럼 분명히 여기에 메리트나 버프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굳이 광주까지 가야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야 그래도 나 그 학교 그 학과를 나와서 요런 테크를 타서 취업을 하고 그냥 맘 편히 살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올해 입시에서 우대권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5월달에 입시 요강이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학교입니다. 자, 5월달에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영상을 찾아뵙는 걸로 하고 켄텍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